안녕하세요. 응용수학 등론 4장 극한의 순서 바꿈 및 델타 함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여기 처음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급수랑 적분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배울 거고요. 이게 원래는 이 뒤에 있는 뭐 풀이의 급수, 풀이의 적분 그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챕터에서 하기 이전에 잠깐 나온 거라서 뭐 그렇게 오래는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그 델타 수열이라는 게 뒤에 나오면서 하는 건데, 아마 이거는 다른 전공 수업이나 아니면 학부 때 배웠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델타 해가지고 IJ에서 i랑 j가 같으면 1이고 뭐 i랑 j가 다르면 0이고 그렇게 정의가 되는 함수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챕터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한의 순서 및 바꿈, 먼저 극한의랑 적분의 순서 바꾸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AN에 대한 급수가 있다면은, 근데 AN에 대한 급수가 X에 대한 함수이기도 해요. 그럼 X에 대해 적분하면은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근데 걔를 적분이랑 급수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미분은 해도 되잖아요. 미분은 뭐 우리가 선형인 거 알고 있으니까 급수를 먼저, 그러니까 합으로 나오는 급수를 먼저 하고 미분을 하든 미분을 한 걸 급수를 하든 얘가 자체가 선형인 함수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도 적분도 선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급수에 대한 적분이 선형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책에서 보면 좀 뭐하니까 이그잼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얘는 미분에 대한 급수의 순서 바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x의 풀이의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일러 급수 중에서 a가 0일 때를 맥클러린 급수라고 따로 부르는데, a가 0일 때를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어차피 익스포넨셜 0은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2의 a를 n번 미분한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2의 a는 100번 미분해봐야 2의 a잖아요. a에 대해 미분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100번 미분해봐야 그대로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우리가 얼마 집어넣기로 돼 있냐면 0 집어넣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해봐야 1이죠. 얘는 없는 셈 치고. 그 다음에 결국에 a가 0이니까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갔을 때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이 되는 거죠.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신다면은 요 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얘를 미분했다고 하면은 요게 어차피 이 각각의 급수니까 이거 더하기 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걔를 각각 미분한 거랑 미분해서 더한 거랑 더한 걸 미분한 거랑 같겠죠. 함수가 선형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자체 미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미분을 한다면은 n 팩토리얼은 x에 대해 미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죠. 얘는 x n승에 곱해진 상수니까. 그래서 x의 n제곱만 미분에 실제 적용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원래 n이 0일 때부터니까 얘가 0 팩토리얼 분의 x의 0제곱은 뭐예요? 왜냐면 얘는 1이잖아요. 근데 걔를 미분했으니까 n이 0일 때 항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0이니까 없는 셈 치면 n이 1부터로 바뀌겠죠. n이 1부터일 때 이건데, 그러면은 n 다음에 m이라고 할까요? m은 n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이거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은 m은 0부터고 끝나는 건 어차피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x의 m제곱이고 얘는 m 팩토리얼이 되죠. 그러면은 식이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거랑 같다 라고 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여러 번 미분해도 테일러 급수 전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를 해서 전개해서 걔를 여러 번 미분하더라도 같은 게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이랑 급수랑 서로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락 델타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디락 델타 펑션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함수 g라는 이미 함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한 함수인 gx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델타 x란 함수를 곱한 거를 적분을 했을 때 걔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gx가 0일 때 x가 0일 때 gx 값을 만족하는 뭔가 함수가 있다고 하면 걔는 델타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함수는 또 추가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걸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적분을 했을 때는 값이 1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을 모든 구역에 대해 적분을 했을 때는 값이 1이 돼야 되고 추가로 어떤 함수에 대해서 곱을 해주면은 그거 적분했을 때 얘가 원래 곱해준 함수가 0일 때 값을 뱉어내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델타 x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델타 함수는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기로는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얘가 x고 얘가 y면은 쭉 값 0으로 오다가 여기 한 군데서만 값이 무한대로 튀는 그런 함수가 이제 무한대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막 쭉 갑자기 크게 솟았다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 같은 거 해석할 때 충격 함수라고 해서 값 없다가 한번 충격 쿵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충격 없는 그런 힘 인풋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구현한 함수로 자주 쓰는데 회로에서도 자주 쓰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x가 k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값이 0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k분의 1에서 k분의 1까지만 왜냐면 얘가 0이 아닌 델타 함수가 0이 아닌 구간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2분의 k니까 2분의 k 일정하니까 x랑 상관없죠. 그러면 얘 일정한 값이고 gx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 우리가 더 계산을 한다면은 요건 됐고 여기서 얘는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요. 이거 항을 통째로 놓고 본다면은 얘 지금 크 사이는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그 중간값 정리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함수가 있든지 그 함수를 한 구역에서 평균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x값이 뭔지 몰라도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크 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2분의 k는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적분 구간의 길이겠죠. 적분 구간 길이 곱하기 뭔진 몰라도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길이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함수값인데 실제로 적분 함수에서는 gx를 한번 미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분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 곱하기 가로 곱하기 이제 슬로프 해주니까 요게 높이가 나오겠죠. 뭐에 대한 높이예요? 한번 적분한 함수 gx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gk분의 1 빼기 g 마이너스 k분의 1이랑 같은 값이 나오기는 하겠다는 거죠. 하나가. 이 항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얘가 이 항이랑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적분이랑 같게 되는 거죠. 다만 이 크 사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긴 한데 걔가 얼마인지는 걔가 어디에가 크 사이인지는 우리가 별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구간이 결국에는 무한히 좁아지기 때문에 항상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엄청 좁아지면은 결국에는 그 함수가 선형으로 거의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잖아요. 근사가. 그러니까 크 사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여기 사이 값인데 얘 자체가 원체 작아지니까 결국엔 크 사이는 그냥 그 극한 값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크 사이가 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 이 꼴이 되고 근데 여기까지는 설명했죠. 근데 KK2 다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G 크 사이만 남고 크 사이가 뭘로 가고 있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값인데 얘도 무한되고 얘도 무한되니까 결국 0하고 0 사이에 어떤 값이잖아요. 크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0밖에 없죠. 그래서 G 제로가 돼요.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델타 이게 진짜 델타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걔랑 원래 임의의 어떤 gx라는 함수랑 서로 곱했을 때 걔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고 그 값이 g0랑 같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이 함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델타 함수의 특성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델타 함수 자체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다 라는 것도 딱 보면은 만족하죠. 0일 때는 필요 없고 여기일 때는 가로 길이가 마이너스 k분의 1에서 k분의 1까지니까 그러니까 k분의 2잖아요. 가로가 k분의 2고 그 다음에 세로가 2분의 k니까 서로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1 나오는 것도 맞고 다른 함수랑 곱했을 때 지제로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델타 함수인데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k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k라고 썼으니 값이 뭔진 몰라도 얘도 무한대로 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요? k가 k분의 1 사이에서 얘는 또 0의 무한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에서는 0이고 함수값이 그래서 결국엔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런 꼴이 나와요. 여기서 이런 꼴이 나오는데 요 폭은 극한 때문에 한없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있어요. 이 극한 값은 k분의 이 폭이 k분의 2니까 얘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고 높이는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퐁하고 값이 튀는 그런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델타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델타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앞에서 요거 얘기한 것대로 써도 델타 함수긴 한데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실수에 저해서 정의된 x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함수 오메가가 0보다 작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0보다 큰 양수값만 0이거나 양수값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때 함수의 넓이는 1이 돼요. 여기 앞에서 얘기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든 간에 요게가 있을 때 오메가 kx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걔는 여러분들이 오메가 x에서 x자리에 kx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k를 곱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델타 수열이라고 합니다. 델타 시퀀스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k를 무한대로 보내면 걔가 델타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간에 얘를 만족하는 애면 이런 함수가 있다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델타 수열을 만들 수 있고 델타 수열에서 k를 무한대로 보내면 델타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 얘기해주는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이 있다고 쳐요.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0보다 크죠 당연히. 왜냐면은 뭐 어쨌든 양수 나누기 양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0보다 클 거고 얘를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면은 x를 탄젠트로 치환을 해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는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응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전개를 해주시면은 얘가 1이 나와요, 값이. 그러니까 적분하면 1은 맞아요. 이 함수가 어떤 개형인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구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0일 때 값이 얼마겠어요? 얘가 0 하면 8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인데 여기 밑에 넓이는 적분하니까 1이래요, 넓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델타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함수를 가지고 델타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면은 앞에다 k 곱하죠, 전체에다가. 여기 k 곱했어요. k 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 뭘 넣었어요? kx. 그러니까 x제곱이니까 k제곱 x제곱으로 항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델타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델타 수열이. 이건 이제 델타 수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k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면은 얘는 델타 시퀀스고 얘는 왜 0으로 나오지? x가 이제 0에 무한히 가까울 때만, 그러니까 x가 0에 가깝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k분의 1 오더니까 얘가 0이 되잖아요. 근데 x가 0에 무한히 가까울 때만 얘랑 어떻게 오더가 역으로 비슷해가지고 상쇄가 돼서 얘에 대한 항만 남으니까는 k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k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값이 0에 가깝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쫙 솟아가지고 값이 크게 하나가 찍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델타 함수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다루는 건 델타 함수의 도함수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값이 일정하게 0으로 쭉 오다가 한 군데서만 값이 퐁하고 튀는 그런 게 우리가 델타 함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도함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서 값 안 변하죠? 쭉 안 변하다가 갑자기 퐁하고 변했으니까 값이 엄청 커졌겠죠? 한번. 그러니까 얘가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기울기도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내려갔으니까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냥 그림만 개형을 그리자면. 적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적분이 더 중요하긴 한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차피 얘 전체 적분하면 1인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델타 함수 적분한 건. 그러니까 0으로 쭉 오다가 0 지나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냥 값이 1로 계속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델타 함수의 적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보면은 델타 x에 대해서 델타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델타 함수를 우리가 미분한 게 아니라 요렇게 구해요. 원래는 델타 함수가 아니라 델타 도함수 곱하기 원래 어떤 임의 함수를 했을 때 원래 G0로 나왔는데 걔가 아니라 마이너스 G'0를 뱉어내는 함수를 우리가 델타 함수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그럼 일반화를 하면은 G에서 G'0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델타의 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뭐 델타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두 번 미분한 애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여기 한 번 더 미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또 한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화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델타 함수에 미분한 거는 정말 직접 구한 건 아니에요. 델타 함수에 몇 번 미분한 식은 요 식에서 얘를 만족하게끔 하는 함수이면 된다까지만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델타 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서 그냥 델타 함수 도함수는 잘 안 쓴 것 같은데, 잘 하지는 않고요. 델타 함수의 적분은 좀 쓰는 경향이 있고, 델타 함수의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델타 함수의 도함수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챕터가 4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니 뭐 어렵거나 막 이상하게 많이 새롭거나 한 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적분이랑 급수의 순서 바꾸는 거 그게 뒤에서 이제 다른 식들 유도하는데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전개하는데. 그러니까 그 컨셉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